라디오 생생경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코너입니다. 자산관리 맨투맨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로 이렇게 주식 이렇게 생생하게 돈 버는 법, 돈 지키는 법 이런 코너 안 했었거든요. 예, 좀 위험하죠. 예.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제일 관심이 많으신 거 보니까 확실히 주식시장이 뜨겁긴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 3, 4, 5 모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직장 동료분들이나 이렇게 모이면 맞아요. 요즘 주식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장도 계속해서 좋고. 그렇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제가 처음 이 생생경제 출연할 때만 해도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맞아요. 못 드릴 상황이었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금은 좀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요. 예, 마이크가 찢어질 것 같아요. 예. 너무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은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안녕이 좀 미흡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에 힘이 들어간 차영주 수장님의 그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지혜도 얻으시고 길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오늘 좀 살펴볼게요. 뉴욕의 이른바 샌더스 리스크가 사라진 후에 반등했다고 하는데 이 샌더스 리스크가 그 샌더스 후보가 나오면서 이제 하지 않겠다. 대통령 선거 나가지 않겠다. 선거한 그 효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철저하게 주식 관점에서 사회를 보거든요. 그렇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르겠죠. 직장인의 입장과 사장의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주식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트럼프가 되느냐, 샌더스가 되느냐, 아니면 바이든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주식 입장에서. 예,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기업가이다 보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 있어서 많은 자율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줬기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 트럼프 효과는 있다. 그렇다면 가장 안 좋은 후보가 누구였냐라고 봤을 때 바로 샌더스 후보였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규제적인 부분들, 이런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샌더스 후보가 되는 게 조금 안 좋았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따라서 샌더스 후보가 진짜 그만둔 겁니까? 대의원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건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샌더스 후보가 어쨌든 지금 백기를 들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강보합권에 머물렀던 그 뉴욕 증시가 샌더스 의원의 후보 사퇴 소식 전해지자마자 상승폭을 올랐어요. 상승폭이 확대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시장은 샌더스를 걱정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외국인이 다시 우리나라 주식 사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오전에는 소폭 사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기관은요? 요즘 우리 기관이 많이 산다던데.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관도 자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기관이라고 해서 정말 기관 소위 나랏돈이든 기금이든 이런 거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기관은 개인들의 돈이에요. 네. 우리 펀드 쉽게 가입하죠. 적립식 펀드라든지 다양한 ETF라든지 네. 이런 펀드에 가입하면 그런 돈들이 결국 기관을 통해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사시지만 주식형 펀드도 많이 싸졌다. 그래서 또 들어오는 돈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70%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네. 주식형 펀드의 규정상. 네. 그렇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개미들의 힘이 현재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산다고 해서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만이 아니라 결국 그렇죠. 개미들이 떠받쳐주는 그런 펀드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중국형 펀드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국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재 미국 투자자들이 펀드 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빼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자산관리의 맨투맨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좀 새로운 챕터를 배워본다고, 가르쳐 보시겠다고, 네. 이렇게 자신있게 나오셨어요. 자사주 취득. 제가 요거 기사에서 요즘 자주 요즘 보거든요. 자주 보이죠. 이게 예.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자사주 취득에 대한 공시,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공시라고 한다라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네. 이걸 공시라고 합니다. 자사주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내 돈으로, 기업의 돈으로 A 기업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A 기업이 약 100주의 주식을 발행시켜 놨는데 이런 것들이 100주가 지금 주식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자사주로서 내가 10주를 사주겠다. 그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는 늘어나는 거죠. 줄어들겠죠. 이 줄어들게 대신 되죠. 본인이 가져가는 거고요. 회사가 보유를 하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감소하니까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자사주 효과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회사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자기 회사 주식이 싸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아. 회사 입장에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 싸다. 앞으로 올라갈 일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자사주를 사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이유는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주가를 올리는 거, 그렇죠. 올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식 이렇게 싸요. 그리고 그렇죠. 미래 가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세요. 제가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자사주의 직접 취득과 취득 신탁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김혜민 아나운서께서 정확히 잘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사주 취득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 호재다. 이 주식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사주 취득 공시가 있고 자사주 취득 신탁 공시가 있어요. 네. 신탁이란 단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입니다. 이게 뭐냐면 A라는 회사가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를 하겠다. 50억 원어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 수량을 꼭 사야 돼요. 꼭 사야 된다. 예. 공시를 냈으면 꼭 사야 공시를 된다. 냈으면 100억 원어치 주식을 사던 50억 원어치 사겠다라고 했으면 꼭 사야 돼요. 근데 신탁은 증권사에 맡기는 건데 증권사에 맡겨놓고 그 증권사한테 사라 말아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탁은 모든 권한을 증권사에 맡긴 거니까. 네. 막말로 증권사가 한 주도 안 사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누릴 때 취득 신탁을 눈 공시?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그냥 그런 직접적으로 심리적인 말씀을 효과만. 드리면 자사주 취득 같은 경우는 직접 사겠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신탁 같은 경우는 살 마음이 하나도 없어도 공시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건 제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대충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신탁 공시를 내고 신탁 공시가 끝났을 때 자사주 취득한 걸 보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자기가 살 마음 있으면 직접 사면 되죠. 저도 이런 주문 받아봤어요. 네. 그러면 그 기업체 주식 담당자가 내일 우리 주문 들어가니까 신고하십시오. 그 전날 거래소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거래소에 팩스 한 장 넣고 다음날 원하는 가격을 불러주면 거기서 주문을 내주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볼 때 진짜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기사 볼 때 요즘 KT도 그렇고 어디 대기업에서도 대한항공인가요? 네. 거기서도 그렇고 자사주 막 취득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진짜 직접 취득인지 취득 신탁인지 보고 그렇죠.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 관련 기사, 경제 관련 기사를 볼 때 종이 신문을 보신다라면 전 네. 지금도 빨간 펜을 들고 봐요. 요즘 밑줄을 그어가면서 봐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그러나 그래야, 꼼꼼히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 속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이 신문으로 내가 빨간 펜을 치면서 그렇죠. 아주 꼼꼼하게 예. 단어 하나에 속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자사주 취득과 신탁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네. 것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게 라임 DLF 사태처럼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울었던 네.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상적 아물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유 폭락하고 그래서 우리도 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원유 DLS 같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엄청 커지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피해본 사람들 좀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이런 분들은 제가 저는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만날 일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지금 손실이 된다 안 된다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 저희가 DLF 사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DLS 같은 경우 원유와 관련된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신 뒤에 증권사 직원들, 금융기관 직원들 전화해라. 퇴근 안 했으니까 전화해서 내가 손실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확정을 지어야 되느냐, 기다려 봐야 되느냐. 지금 어제 뉴스에도 지금 산유국들이 그 감산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 수준이거든요. 결국 수요가 늘지 않는 한 유가는 앞으로 당분간 전망이 좀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격 조정을 한다 해도 그렇죠.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보다는 그 상품에 대한 구조를 잘 알고 계시는 금융기관 직원분들에게 조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솔직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울어야 떡을 줍니다. 울지 않으면 떡 안 준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 모두가 그래요. 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우는 소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럼요.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여러분들 조금 우는 소리 해가시면서 그렇다고 우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DLS처럼 원자재 예. 아니면 DLF 같이 금리와 관련된 연계 금융상품은 반드시 지금 확인을 해봐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우는 소리를 해라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가 그 감산 합의했다는 걸로 뉴욕 증시가 조금 오르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원유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유가에 따라서 이 상품의 수익률과 손실이 결정되는 거죠. 이것도 포인트네요. 예. 그러니까 그 좋은 호재가 났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올랐고 우리나라도 그때 주식시장 보니까 유가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그것과 진짜 직접적으로 이 원자재와 관련된 금융상품은 상관이 없는 거군요. 다른 거죠. 지금 오늘 항공주들도 올라가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이런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자는 장치를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고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실제 지금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긴 있잖아요. 있죠. 어떻게 보면 투자 입장에서는 좀 다소 미흡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자 알림이 서비스하고 투자자 숙려 제도라고 있습니다. 문자 알림이 서비스? 예, 문자 알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문자를 받잖아요. 네. 그런 문자가 아니라 고령층 65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알려주십시오.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고령층 아버지님이나 어머님이 가셔서 ELS가 뭐니 DLS가 뭐니 이런 거 수익률이 높은데 가입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먼저 알려줍니다. 자녀들한테나 자녀들을 지정을 하던 아니면 전문가를 지정을 하던 이거를 지정을 하면 그분한테 문자를 알려줍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연계되는 게 투자자 숙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 똑같이 65세 이상의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겐 이틀의 여유를 드립니다. 이런 제도가 최근에 시행되고 있어요. 이거 그 전에 그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좀 더 강화가 됐어요. 그게 이제 2017년인가부터 시작됐는데 작년부터 그때는 70세 이상이었는데 작년부터 65세로 낮아졌거든요. 따라서 부모님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 금융상품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나한테라도 하든지 아니면 나도 잘 모르면 장남한테 보내라든지 우리 남편한테 보내라든지 그런 거 문자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숙려제도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숙려제도는 65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자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가면 내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내가 투자 성향이 안정형임에도 불구하고 ELS나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을 상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틀을 또 줘요. 이건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저위험 성향이
고형 상품에 가입하면 또 이틀 시간 줘요. 그러니까 순간 혹해서 네. 이거 하면 진짜 대박 나요. 이래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사인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틀의 시간이 있다. 이틀이라는 것은 영업일입니다. 금요일에 가입하시면 화요일까지 시간이 있는 거죠. 좋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보통 막 오후에 홀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 차리고 났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불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틀의 시간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문자 예. 알림이 서비스. 이건 그냥 띵동 무슨 서비스에 가입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내 대신에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지정해서 서비스가 간다는 거. 그러면 계속해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사람한테 계속 그런 가는 거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 본인한테만 처음만. 알려주게 돼 있는 건데 처음만. 이거는 가입할 당시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고 예. 이렇게 세심한 정책이 참 좋아요.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금융기관에서 잘 안 알려주세요. 너무 왜 안타깝죠. 안 알려줘요? 이런 거는 정말 포스터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게요. 금융기관 정문에 딱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야죠. 예. 그리고 친절하게 2번, 3번 알려주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파는 사람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문자 알림이 서비스 그리고 투자자 숙려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시고 이불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지 마시고 예. 이틀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식 얘기 좀 조금 더 해보면 예. 뭐 개미들 이야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요즘 주워 먹자. 주워 먹자. 예. 부스러기라도 주워 네. 먹자 해서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거 이제 주워가지고 이렇게 얌얌 조금 먹고 네. 털고 이런 사람들 많아져요.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말해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여러분들이 과감한 결단으로 주식을 사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이 났어요. 중요한 건 언제 파느냐죠.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 사느냐보다. 언제 파느냐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시간이 없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말고 또 있어요? 그렇죠. 친절하게 알려주는 예, 금융기관이? 이런 것을 또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 생생경제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알려줍니까?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있고요. 금융감독원은 여러분들이 뭐 흔히 생각하실 수 있죠. 금감원. 전국 투자자 교육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이거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단체예요. 믿을만하네요. 그렇죠. 금감원 산하의 각 증권회사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교육단체예요. 교육단체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이제 강사이고 필진이긴 한데 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 투교협의라고 치셔도 됩니다. 네. 예. 금융감독원에 가면 초보자들을 위한 뭐 상품 소개라든지 뭐 분쟁이라든지 민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자산 관련된 다양한 카드 뉴스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동영상 자료랄지 제 얼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연금, 투자, 부동산, 자산관리, 재테크 카테고리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용 잘 안 하세요. 그냥 안 하죠. 일상적인 유튜브들만 보세요. 근데 이거는 검증된 자료고요. 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만든 것이고요. 네. 따라서 이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의외의 소득을 많이 보실 거예요. 좋네요.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에 가시면 여러분들 내가 이거 주식 언제 팔아야 될지 예를 들어 그렇죠. 이런 아주 직설적인 고민부터 해서 내 투자 성향은 어떻게 될지 어떤 물건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까지 다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도 가르쳐준 것만 하면 안 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찾아서 포트폴리오 쓰고 뭐 알림장 쓰고 이래야 느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명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다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개인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나라에서 좀 보증하고 예. 보증해서 강사들을 셀렉해서 만든 여기 이런 강사료 자료들을 그래요? 그럼 오늘 저 커피 주실래요? 그러죠 뭐. 네, 저는 빨리 방송 끝나고 그러면 차영주 선생님께 커피를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제 투자네요. 그렇죠. 좋은 투자입니다. 네. 예. 자, 금융감독원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차영주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셨어요. 1407 전부 다 주고 소득 수준에 맞게 회수하세요. 5377님,
제 의견은 전 국민 지급하고 힘든 우리 국민들 숨통 우선 트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8736님 결산대 선별 환수하는 거. 7507님 김혜민 PD님 오늘 국민을 대표로 부글부글 끓는 속 타는 마음 잘 대변해 주셨어요 하셨어요. 제가 좀 오늘 화를 좀 많이 냈는데 주든 안 주든 빨리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